도로 곳곳에 눈이 쌓이고 날씨까지 얼어붙은 지난 1월 14일. 휴일인 일요일을 맞아 심지선 씨가 교회를 찾았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 점심 식사를 하면서 지인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을 또 언제 가보겠어? 부산까지 언제 가보겠냐고. 좋은 기회지. 완전 신났겠다. 잘했네. 완전 신났겠다. 또래랑 가면 더 재밌겠지만 아쉬운 대로 그래도 멘토 언니니까. 군산의 장애인 콜택시가 지난해 12월부터 휴일인 일요일에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 첫 선을 보인 군산의 장애인 콜택시가 휴일에도 교통약자를 실어 나르기까지는 무려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안 믿겼죠. 진짠가 하면서 계속 실감이 안 났죠. 아, 나도 드디어 사람이 되는구나. 우리 장애인들도 드디어 사람답게 사는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일요일이나 평일 야간에 바깥 나들이를 할 수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일단은 이걸로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산을 쓸 수도 없어요. 양쪽 손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꼼짝없이 그냥 집에서 갇혀 있어야 됐죠. 더 이상 밤중에 돌아다녀도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고 날씨가 굳어도 마음껏 나갈 수 있고. 평일 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운행을 시작한 군산의 장애인 콜택시.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꿈도 꾸지 못한 일입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장애인 콜택시의 실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지난해 9월 지체 장애인들이 전북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야간은 물론 휴일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어 남모를 서름을 당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갖은 수모까지 겪었다면서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용자들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업체의 온갖 갑질을 견디며 눈물을 참고 이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콜택시가 아니면 사실상 외출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운영단체에 전화 받으시는 분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전화를 끊고 나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용기 내어 잘못된 부분을 건의하면 그럴 땐 어김없이 보복이나 하듯이 콜택시를 보내주지 않아 이동을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취재팀은 이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보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넘긴 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22%에 그쳤습니다. 평일 야간과 휴일에 아예 운행을 하지 않거나 운영 시간을 줄인 지자체도 수두룩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적지 않은 자치단체가 휴일과 야간에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지 않아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하고 있는데요. 실패하는 도시를 활력 있는 공간으로 되살리는 국토교통부는 국정감사장에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휴일과 야간에 장애인 콜택시가 제대로 운행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이용요금이 천차만별인 실태를 알고 있다며 표준 조례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포괄하는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방자치제별로 이걸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개선을 약속하자
전북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장애인 콜택시를 통합 운영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신설해 14개 시군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시군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도 시정에 맞는 기준을 만들고 광역 이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교통약자들에게 보다 편리하다고 판단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용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군산시도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곧바로 야간과 휴일에도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8월 군산의 장애인들이 이동권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집단적으로 반발한 지 넉 달 만의 성과입니다. 굉장히 이용자들이 만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는 365일 24시간 운행이 가능해지도록 2017년 추경 예산에서 장애인 콜택시 예산을 5억 7천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한 운행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신규 차량 2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군산시는 또 올해 장애인 콜택시 예산을 7억 원으로 더 늘리고 신용카드 결제도 추가해 장애인들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이용에 좀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운행을 하고 또 아울러 이용자들이 좀 편리하기 위해서 카드 기술 설치하고 또한 금년도 예산, 작년도 예산 5억 7,200에서 7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약자 편에 서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집이 장애인들의 고충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행정당국이 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한 겁니다. 아무튼 지선아, 그동안 이만큼 우리가 진짜 군산의 장애인들은 이제 이동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통되지도 않는 지난해 가을 서은자 씨와 심지선 씨는 장애인 콜택시를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부러 늦은 밤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둘이서 밤 늦게까지 편의점 라면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밤 12시에 가가지고 우리 편의점에서 라면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둘이 같이 살아가는 인생 얘기하면서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밤에라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잖아요. 24시간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진짜 밤에 어디 가면 택시 같은 것도 잘 안 잡히고 저희는 막 많이 길바닥에서 겨울에 떨어야 됐잖아요. 꽃피는 봄이 오면 휴일에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부안댐에 가서 꽃구경과 고기를 구워 먹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이제 우리 이용자들이랑 같이 이제 부안댐을 가가지고 우리 고기 한번 구워 먹으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봄이 오면. 네, 꽃 보면서 목령도 보고 이러면서 그러려고요. 휴일에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몸이 불편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교통사고 환자인 박상록 씨도 휴일에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팔이 절대 안 주고 고관제 나갔어요. 고관제 나가가지고 9월 6일 날 작년 9월 6일 날 수술을 했어요. 편리해가지고 이용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 주일도 이용해야지 자주.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들은 하루에 휴일 근무를 하는 동안 8명 안팎을 태우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게 사실이지만 서로 돕고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휴일에 한 7건 정도 해, 7, 8건. 피곤하죠. 24시간을 야근
끝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죠. 저희야 뭐 어떤 사명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니까. 이번 군산의 장애인 콜택시 사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자치단체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당초 군산시는 예산이 부족해 야간과 휴일에 콜택시를 운행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를 돌봐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군산시 의회까지 관련 예산의 증액을 촉구하자 뒤늦게 군산시가 특별교통수단의 예산을 늘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 장애 그리고 공무원들의 의지의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자들이 민원제기를 했었고 그 민원제기 했던 것들을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의회에서도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좀 귀 기울여서 듣고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군산의 장애인들은 이런 행복이 다른 시군으로 확산되길 희망합니다. 저희만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저희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이번 이 군산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정말 비인권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전라북도가 다른 시군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에 지원하는 장애인 콜택시 전체 운영비를 지난해 39억 원에서 올해 49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한 대당 운영비가 지난해 2,800만 원에서 올해 3,3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됩니다. 다만 한 대당 증액된 500만 원이 무조건 지급되지 않습니다.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운행하는 시군에만 추가로 증액된 500만 원을 주겠다는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그 24시간 365일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 장애인 그 교통약자 그 특별 교통수단에 대해서 한 대당 그 3,3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내려준 권고안에 따라서 운행할 경우에는 그 대당 그 1,000만 원씩 도비 보조를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당 500만 원씩만 지원해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은 적잖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전국의 14개 시군 모두 장애인 콜택시의 365일 24시간 운행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군별로 천차만별인 기본요금을 1,400원으로 통일하고 시군 경계를 넘어 전국의 모든 지역을 운행하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기본 요금을 그 1,400원으로 그 통일시키라는 것이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그 365일 그 24시간 그 연중 무휴로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그 운행 구역도 그 도내 전역을 이렇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내려준 바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의 친절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매년 한 차례씩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시군에서도 그 24시간 365일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그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선 사항이 모두 완료되면 내년에 통합이동 콜센터가 신설됩니다. 통합이동 콜센터는 시군의 운행 규정을 통일화해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컨대 전주에 있는 장애인 교통수단의 차량이 남원을 가서 하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원에 사시는 장애인이 광역이동지원센터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광주를 가고 싶다라고 콜을 하시면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전주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남원의 인근에 있는 차량이 바로 출동을 해서 그 장애인이 그 차량 탑승을 하고 광주를 가실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다.
이제 전북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은 편리한 이동권을 위한 목표가 콜택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회가 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적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많은 배려가 사회적으로 배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애우도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콜택시 이외에도 저상버스를 추가로 늘려야 진정한 복지가 실현된다는 겁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전국 평균 보급률은 103%를 웃돌고 있지만 저상버스의 전국 보급률은 19%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정부 50%,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가 25%씩 부담해 구입합니다. 하지만 저상버스의 구입비가 일반 버스보다 대당 9천만 원가량 더 비싸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률이 19%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상버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중화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저상버스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권적으로도 사람들과 그 비장애인과 정애인이 어떤 섞이는 그리고 함께하는 걸 말할 수 있는 건 저상버스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상버스를 통해서 그 안에 같이 섞였을 때 나도 어떤 그런 같은 장애인과 나와 같이 함께 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상버스의 어떤 인권적에서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상버스 이용 요금이 장애인 콜택시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저상버스 보급률 증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나 비교통약자를 가리지 않고 이 대중교통 체계를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 그리고 또 시외버스 그리고 고속버스 같은 데에서 저상버스가 이루어지면 이 장애인 콜택시 제도가 그닥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나 장애인 콜택시 제도가 차별적이고 그리고 이제 운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묻혀 있을 따름이지 대중교통 체계의 저상버스화 이게 이제 앞으로의 우리들의 과제일 거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저상버스 보급률 향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콜택시는 100% 이상이 지금 확보돼 있어요. 그러나 장애인이 이용하실 수 있는 편리한 보편적인 저상버스는 지금 그렇게 보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도의회에서 또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권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입 10년 만에 야간과 휴일에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게 된 사람들. 삶의 질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비가 와도 차가 있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밤늦게 일이 끝나도 괜찮다. 이런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힘들죠. 야간을 이제 안에다가 갑자기 24시간을 하니까. 근데 이제 환자들 위해서 장애인들 분들 편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감수하고 이제 보람도 느끼고 아주 고맙다고 그러니 서로 저희들은 이제 장애인분들하고 서로 한 몸이잖아요. 이제 더 나은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률 향상에도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